여보, 우리 이혼합시다. 결혼 40주년 기념일 다음 날 새벽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68년 인생에서 가장 담담하면서도 가장 무거운 한마디였죠.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진수야, 정신 차려. 당황한 아내의 목소리.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40년 동안 나는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었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5년 성실한 공무원, 68세 평범한 남편. 그가 왜 40년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결심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기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당신, 오늘 저녁은 집에서 먹어? 아내의 목소리가 현관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친 채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응, 집에 있을게. 그래, 알았어. 그게 다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자동차 시동 거는 소리, 멀어지는 엔진음, 그리고 다시 찾아온 고요함. 저는 박진수, 올해 68입니다. 35년간 구청 세무과에서 근무하다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특별히 누구에게 미움받지도 않았으며 그렇다고 특별히 사랑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공무원이었죠.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혼자 토스트를 굽고 커피를 내려 마십니다. 아내 서연은 새벽 6시에 이미 병원으로 나갔거나 서둘러 나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제가 말을 걸어봅니다. 응. 아내는 스마트폰을 보며 대답합니다. 시선은 한 번도 제게 오지 않습니다. 또 시작이군. 식탁에는 2개의 의자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같은 자리에 앉고 맞은편 의자는 항상 비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랬습니다. 아내가 마주 앉아 함께 밥을 먹은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서둘러 나가거나 늦게 들어오거나 혹은 집에 있어도 다른 방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죠. 오늘도 혼자 점심을 먹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반찬으로 간단히 차린 밥상. 맞은편 의자는 여전히 비어 있고 저는 혼자 젓가락을 놀립니다. 오후에는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노부부가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귤을 까서 건네주고 할아버지는 그걸 받아 먹으며 뭐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웃습니다.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8시가 되어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9시에 문자가 왔습니다. 회의 길어짐. 먼저 먹어. 알았어. 늘 그랬듯이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맞은편 의자는 여전히 비어 있었고 제가 정성껏 끓인 찌개는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밤 11시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응, 고생했어. 밥은 먹었어? 먹었어. 자러 갈게. 대화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아내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는 1시간쯤 더 TV를 보다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는구나.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옷장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공책을 발견했습니다. 표지가 누렇게 바랜 그 공책을 펼쳤을 때 제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시들이 보였습니다. 황혼이 물들 때 나는 누구인가? 젊은 시절 제가 썼던 시였습니다. 25세 저는 문학 청년이었습니다.
대학 동아리에서 시를 낭송하고 친구들과 밤새 문학을 논하던 시절. 그때의 저는 누군가에게 말을 걸면 상대방이 눈을 맞추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시 같은 거 그만 쓰면 안 돼?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날 이후 저는 공책을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40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투명해진 걸까?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엔 68배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생기 없는 얼굴, 말을 해도 아무도 듣지 않는 사람,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투명인간이었구나. 달력에 동그라미가 쳐진 날이 다가왔습니다. 5월 15일, 결혼 4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예약을 하고 꽃집에 들러 장미 한 다발을 주문했습니다. 밤마다 편지를 썼습니다.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웠습니다. 서연에게 40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해줘서 고맙소. 당신 덕분에 나는, 편지를 쓰다가 멈췄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뭘 했지?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행복했던 적이 있었나요? 아내와 함께 웃었던 기억이 있나요? 그래도 이번만큼은 달라질 거야. 40주년이잖아.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편지를 완성했습니다.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면도를 깔끔히 하고 오래된 향수도 뿌렸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조금은 달라 보였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거야. 오전 10시 아내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기억하지?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커피를 내리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결혼 기념일이야. 40주년. 아, 맞다. 아내가 손뼉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미안함도 설렘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 깜빡했네 하는 가벼운 반응뿐이었습니다. 저녁에 레스토랑 예약해뒀어. 당신이 좋아하는. 말을 끝맺기도 전에 아내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아내는 전화를 받았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교수님.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아내가 황급히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급한 수술이 잡혔어. 하지만 오늘은 다음에 하자. 미안해, 정말. 아내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응, 아내가 뒤돌아봤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응.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자. 문이 닫혔습니다. 또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직 편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후 6시 저는 혼자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예약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웨이터가 물었습니다. 손님, 혼자 오셨습니까? 아니요. 한 분 더 오실 겁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는 오지 않을 걸 알고 있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주변 커플들은 행복하게 웃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맞은편 빈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40년 동안 늘 비어있던 그 의자. 결국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혼자 먹었습니다. 스테이크는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눈물 때문에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것은 밤 10시였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어 문자가 왔습니다. 수술 잘 끝났음. 너무 피곤해서 병원 당직실에서 잘게. 미안.
미안. 또 미안. 40년 동안 몇 번이나 들은 말일까? 저는 식탁에 앉아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그러다 문득 맞은편 의자가 보였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채워진 적 없는 그 자리. 이제 그만하자. 술잔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겠어. 다음 날 새벽 2시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잠들지 않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피곤한 얼굴로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안 잤어? 서연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지금 나 너무 피곤한데. 지금이야.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내도 그걸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다가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저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이혼합시다.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우리 이제 그만 살자.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40년 만에 제 의견을 가장 명확하게 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어제 일 때문에 화난 거야? 미안하다고 했잖아. 아내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지는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40년 동안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했어. 그래도 내가 바쁜 거 알잖아. 환자들이 기다리는데 어떡해. 역시 모르는구나.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서연아, 당신은 40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무슨 소리야? 매일 집에서 보는데. 보긴 봤지. 하지만 나를 본 적은 없어. 내가 오늘 뭘 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뭐가 좋고, 뭐가 싫은지, 당신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어. 아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불편한 게 있으면 말해. 해결해 줄게. 뭐가 필요해? 그게 문제가 아니야. 제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투명인간처럼 살았어. 말을 걸어도 스마트폰만 보고, 밥은 늘 혼자 먹고, 당신은 항상 바빴지. 나는 당신 인생의 배경이었어. 가구 같은 존재. 진수 씨, 진정해. 내가 그렇게 일한 건 우리 가족을 위해서잖아. 가족? 저는 비웃었습니다. 가족이면 같이 밥을 먹어야 하는 거 아냐? 가족이면 서로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거 아냐? 당신은 40년 동안 나랑 제대로 된 대화를 한 적이 있어?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민준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전화했나 봅니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나 이혼하려고. 진짜예요? 응, 민준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아빠. 예상 밖의 반응이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 나도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엄마가 회식이나 학회로 없는 날이면 아빠랑 저랑 둘이서 라면 끓여 먹었던 거 기억하세요? 그랬지. 아빠는 늘 웃으면서 엄마 바쁘니까 우리끼리 먹자고 하셨죠. 근데 아빠 얼굴이 너무 슬퍼 보여서 어린 마음에도 알았어요. 민준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녁 아내와 민준이 그리고 저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이 모두 모인 저녁 식사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혼을 이야기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지만요. 진수야, 다시 생각해봐. 우리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엄마, 민준이가 아내의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언제 한 번이라도 엄마 귀찮게 한 적 있어요? 그건 아빠는 평생 유령처럼 살았어요. 엄마가 필요할 때만 존재하고 나머지 시간엔 없는 사람 취급당했어요. 민준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지. 제가 아들을 말렸지만 민준이는 계속했습니다. 아빠 생일이 언제예요? 엄마, 그건 아빠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취미가 뭔지 알아요?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부끄럽지만 저도 아빠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그만큼 아빠는 우리 집에서 투명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간을 가져보자. 나도 생각 좀 해볼게. 생각? 40년 동안 생각 안 했으면서?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작은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짐을 쌀 때 아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진짜 나가는 거야? 응, 그래. 아내는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도 아내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짐을 다 싼 후 저는 마지막으로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40년 동안 혼자 앉아있던 그 자리, 맞은편에 빈 의자, 이제 안녕이야. 새 집은 좁았지만 조용했습니다.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이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본능적으로 아내 목소리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집은 고요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토스트를 먹는데 이상하게 목이 메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건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40년 동안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아내의 스케줄에 맞춰 살았고 아내의 기분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제 시간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건지 외로운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우편함에 동창회 초대장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50주년 동창회. 평소 같으면 무시했을 텐데 그날따라 가고 싶었습니다. 누구라도 좋으니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동창회 장소는 낡은 한식당이었습니다. 들어서니 이미 여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사람들. 50년 전의 얼굴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박진수,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김태호였습니다. 구청 동기였던 친구. 오랜만이야. 자네, 태호야, 잘 지냈나? 뭐, 그럭저럭. 자네도 은퇴했다며? 응, 작년에. 우리는 자리에 앉아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자네 부인은 아직도 병원 다니나? 우리 이혼했어. 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진짜? 응, 자네가? 그렇게 순한 자네가?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순한 게 아니라 투명했던 거지. 태호는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한 거야. 자네, 평생 유령처럼 살았어. 이제라도 사람 노릇해봐.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한 여성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진수 씨, 저 기억하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목소리, 그 미소, 은혜, 네. 정은혜예요. 오랜만이에요. 50년 만에 만난 첫사랑이었습니다. 시간은 은혜에게도 흔적을 남겼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은 백발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5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은혜가 물었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언제부터였을까? 누군가 내 눈을 보며 진심으로 물어본 게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은혜는 기다려 주었습니다. 제가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나 요즘 혼자 살아. 이혼했거든. 그러셨군요. 은혜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동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은혜 씨는 저도 혼자예요. 남편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미안해.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은혜가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저를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뭐 하면서 지내? 작은 헌책방을 운영해요. 늘 책을 좋아했거든요. 헌책방? 그 말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가끔 들러도 될까요? 물론이죠. 환영이에요. 동창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혼자 방에 앉아 있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제 눈을 보며 진심으로 궁금해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이야.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서랍에 묻어뒀던 시 노트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펼쳤습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한편 아내 서연은 혼자 남은 집에서 처음으로 낯설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평소 같으면 진수가 저녁을 준비하던 시간. 하지만 부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제대로 된 반찬이 없었습니다. 아, 맞다. 진수가 없지. 배달앱을 켰습니다. 혼자 먹을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도착하고 식탁에 앉았는데 이상했습니다. 맞은편 의자가 비어 있었습니다. 늘 비어 있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진수가 늘 여기 앉아 있었지. 혼자 밥을 먹는 게 이렇게 쓸쓸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40년 동안 진수는 늘 혼자 먹었는데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밤 10시 집은 고요했습니다.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TV를 틀어봤지만 소리만 요란할 뿐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집이 이렇게 넓었나? 다음 날 병원에서 동료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남편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서연은 멈칫했습니다. 공무원이었어요. 은퇴했고, 취미는 뭐 좋아하세요? 취미.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몰랐습니다. 요즘 두 분이서 뭐 하시며 시간 보내세요? 다들 은퇴하면 여행도 많이 다니시던데. 우리는 바빠서 말끝을 흐렸습니다. 동료는 고개를 갸웃하며 가버렸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중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진수에 대해 뭘 알고 있지? 생각해봤지만 아는 게 없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잘 모르겠습니다. 취미? 생각나지 않습니다. 친한 친구? 한 명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나는 남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수야, 통화 좀 할 수 있어? 10분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30분이 지나도 읽음 표시만 떴습니다. 이게 거절당하는 기분이구나. 4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 민준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래. 서연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있는 모습은 처음 봐요. 민준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연락해 봤어요? 응. 근데 받지 않더라. 그럴 만하죠. 민준이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물어봐도 돼? 네. 아빠 생일이 언제니? 민준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3월 12일이요. 서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모르겠어?
아빠 친구 이름 아는 거 있어요? 없어. 아빠가 요즘 뭐 하는지 알아요?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우는 그녀를 민준이는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나는 좋은 아내라고 생각했어. 돈도 잘 벌었고 집안에 불편한 거 없게 했고 엄마,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한데? 내가 뭘 더 해야 했어? 민준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아빠는 엄마가 자기를 봐주길 원했던 거예요. 그냥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봐 주는 것. 그게 다였어요. 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엄마가 진심으로 변하려고 한다면요. 그날 밤 서연은 병원에 사표를 냈습니다. 30년 경력의 의사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동료들은 놀랐지만 서연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되돌아볼 시간이야. 진수는 은혜의 헌책방에 매일 들렀습니다. 처음엔 손님으로 왔다가 이제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여기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수가 책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은혜는 커피를 내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수 씨, 책 정리 솜씨가 좋으시네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시니까 손님들이 찾기 편하대요. 정말요? 네. 그리고 진수 씨가 여기 계시면 헌책방 분위기가 달라져요. 뭔가 따뜻해지는 느낌? 진수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은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손님이 없는 한가한 시간이었습니다. 진수는 낡은 시집을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책 좋아하세요? 은혜가 물었습니다. 응. 사실은 예전에 시를 썼어요. 정말요? 아직도 쓰세요? 아니, 40년 동안 안 썼어요. 왜요? 진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내가 쓸데없는 짓이라고 했어요.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은혜의 표정이 안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만두셨군요. 응.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하지만 진수 씨는 불행하셨잖아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어색하지만 펜을 들면 뭔가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요. 보여주실 수 있어요? 진수는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은혜는 조심스럽게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투명한 사람의 노래. 40년을 나는 투명했다. 말을 해도 들리지 않고 손을 흔들어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투명한 건 내가 아니라 나를 보지 않으려는 세상이었다는 것을. 은혜는 시를 읽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진수 씨, 이렇게 섬세한 감성을 가지신 분이었네요. 그런가요? 네. 아내분은 이걸 아셨을까요? 진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내는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제는 아실 거예요. 언젠가는. 한편 서연은 달라지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그만두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진수야, 나 달라지고 있어.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읽음 표시만 떴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줘. 할 말이 있어.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절망했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이 무시했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은 걸까? 어느 날 서연은 진수의 물건을 정리하다가 낡은 공책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젊은 시절 진수가 쓴 시들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에게. 당신은 바쁘고 나는 한가하다. 당신은 빛나고 나는 그늘이다. 하지만 그늘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당신이 지칠 때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싶다. 서연은 그 시를 읽고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을 나는 투명인간으로 만들었구나.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민준이의 중재로 진수와 서연은 만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조용한 한식당이었습니다. 오후 6시 진수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손을 꼭 쥐었습니다. 떨렸습니다. 6개월 만이야. 곧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화장은 연했고 옷차림도 수수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왔어. 응,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중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 앉은 식탁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잘 지냈어? 응. 너는? 나도. 뭐, 또 침묵. 서연은 손을 떨며 물잔을 들었습니다. 진수야, 나 할 말이 있어. 응.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 동안 당신을 투명인간으로 만들었어.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어. 진수는 그저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돈 벌어오고 집안 불편하지 않게 하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 서연아. 아니, 들어봐. 나 이거 말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서연은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진수가 쓴 시 노트였습니다. 이거 집 정리하다가 찾았어. 읽어봤어. 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섬세한 사람인 줄 몰랐어. 이렇게 깊은 감정을 가진 사람인 줄 몰랐어. 40년을 같이 살면서 나는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 이제 알았어? 진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응, 너무 늦게. 그래. 너무 늦었어.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병원 그만뒀어. 뭐, 30년 다닌 병원 사표 냈어. 내 인생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했어. 진수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왜? 깨달았거든. 내가 일만 하면서 산 건 사실은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였던 것 같아. 일하면 떳떳하잖아. 일하면 누구도 뭐라 안 하잖아. 그게 도망이었어.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진수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진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서연아. 나한테 물어봐. 뭐?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40년 동안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잖아.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당신 뭐 좋아해? 배씨. 조용한 카페에서 사람 구경하는 거. 헌책 냄새. 비 오는 날 창가에 앉아 있는 거. 그랬구나. 취미는 뭐냐고. 시 쓰는 거. 요즘 다시 시작했어. 40년 만에. 진수야. 친구는 누가 있냐고? 김태호. 구청 동기였던 친구. 요즘 자주 만나. 그리고 진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정은혜. 고등학교 동창인데 헌책방을 운영해. 거기서 자원봉사하고 있어.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자. 응. 첫사랑이었던 사람이야. 칼로 베는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근데 있잖아. 서연아. 응. 은혜는 나를 봐줬어. 내 이야기를 들어줬어. 내가 쓴 시를 읽고 울어줬어. 40년 동안 당신이 해주지 않았던 모든 걸 은혜는 해줬어.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당신을 사랑했어. 40년 동안 진짜로.
나도 당신을 사랑했어, 진수야. 알아. 근데 있잖아. 진수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건 변명이 될 수 없어. 40년이야, 서연아. 40년. 알아. 우리 다시 시작하는 게 맞을까? 진수의 질문에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식사는 고요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테이블에서 서로를 의식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왔을 때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수야, 시간 좀 더 있어? 응. 두 사람은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나란히 하지만 손은 잡지 않고 진수야, 나 정말 변하고 싶어? 늦었지만, 서연아. 응, 변하는 건 좋은데 나를 위해서 변하면 안 돼. 당신 자신을 위해서 변해야 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천천히 생각해보자.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알았어. 헤어지기 전 서연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 사람. 은혜 씨, 당신 좋아해? 진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은혜 옆에 있으면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40년 만에 처음으로.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진수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5년 후 다음 낭송자는 박진수 선생님입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진수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73세. 하지만 5년 전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어깨가 펴졌고 눈빛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오늘 낭송할 시는 다시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진수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나는 오래도록 투명했다. 보이지 않는 사람, 들리지 않는 목소리.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다. 투명했던 건 내가 아니라 나를 가둔 세상이었다는 것을. 이제 나는 보인다. 나를 바라봐 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나는 들린다. 내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리고 알았다. 사랑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는 것이라는 것을.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수는 관객석을 둘러봤습니다. 은혜가 앞줄에 앉아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친구 태호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낭송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진수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시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다음에는 시집 출간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인회 하시면 꼭 할게요. 진수는 겸연쩍게 웃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은혜가 다가왔습니다. 진수 씨, 축하해요. 오늘 낭송 정말 멋있었어요. 고마워요. 은혜 씨, 당신 덕분이에요. 무슨요? 진수 씨 안에 원래 있던 거예요. 제가 한 건 그냥 곁에 있어 준 것뿐이에요. 두 사람은 조용히 미소를 나눴습니다. 5년간 은혜는 진수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연인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저기, 누가 찾아오신 것 같네요. 은혜가 뒤를 가리켰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녀올게요. 진수는 서연에게 걸어갔습니다. 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왔어? 응. 민준이가 알려줘서. 서연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편안한 옷차림, 짧게 자른 머리, 무엇보다 표정이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시 좋았어. 정말로. 고마워. 나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두 사람은 공연장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진수야, 나 요즘 뭐 하는지 알아? 아니, 미술치료사 자격증 땄어. 지금은 노인복지관에서 일하고 있어. 그래. 진수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5년 동안 나도 많이 달라졌어. 의사일 때는 환자를 치료했다면 지금은 노인분들과 함께 있어.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림을 같이 그리고 잘하고 있구나. 응. 그리고 깨달았어. 내가 정말 원했던 건 누군가를 돕는 거였다는 걸. 그런데 그 방법이 잘못됐었어. 일방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게 진짜 돕는 거더라고.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요즘 어떻게 지내? 나는 헌책방에서 일하고 있어. 은혜 씨 헌책방. 그리고 시 쓰고 낭송회도 하고.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이게 내 삶인 것 같아. 행복해 보여. 그런가? 응. 5년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표정이야.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진수야, 나 사과하려고 온 건 아니야. 응? 5년 전에 이미 충분히 사과했어. 그리고 당신도 용서해줬고, 이제는 그냥 축하하러 왔어. 진수는 서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된 거 축하하려고, 당신이 찾은 행복을 응원하려고. 서연아. 우리 결혼은 실패했어. 그건 사실이야. 근데 그게 끝은 아니잖아. 우리 각자 새로운 삶을 찾았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공한 거 아닐까? 진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맞아. 넌 좋은 치료사가 됐고 나는 시인이 됐어. 4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 그치. 우리 각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그거면 된 거 아닐까? 두 사람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원망도 미련도 없는 깨끗한 미소였습니다. 은혜 씨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야. 연인은 아니고 가장 가까운 친구? 그래? 다행이다. 당신 곁에 좋은 사람이 있어서. 너는? 나도 좋은 사람 있어.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 아내 먼저 보낸 할아버지인데 되게 따뜻한 사람이야. 진수는 의외라는 표정으로 서연을 봤습니다. 할아버지? 응. 나보다 10살 많아. 근데 나이가 뭐 중요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면 되는 거지. 그래. 맞아. 두 사람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아니라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진수야, 응? 우리 이제 친구하자. 친구? 응. 40년을 부부로 살았지만 친구는 못 됐잖아. 이제라도 친구 되면 안 될까? 진수는 웃었습니다. 좋아. 친구하자.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손을 맞잡은 순간이었습니다. 가끔 연락해도 돼? 물론이지. 당신 시집 나오면 제일 먼저 살게. 나도 당신 미술치료 프로그램 구경 가도 돼. 환영이야.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 이만 갈게. 오늘 정말 축하해, 진수야. 너도 고마워. 서연아. 와줘서. 서연이 걸어가는 모습을 진수는 오래 바라봤습니다. 예전처럼 급하게 걷지 않았습니다. 여유로운 걸음, 주변을 둘러보며 걷는 모습,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잘 살고 있구나. 진수는 미소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은혜가 멀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응. 끝났어. 어떻게 됐어요? 친구하기로 했어. 은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됐네요. 그게 가장 좋은 결말 같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손은 잡지 않았지만 같은 속도로 걸었습니다. 은혜 씨. 네, 고마워요. 5년 동안. 저야말로요. 진수 씨,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뭘. 함께 있다는 게 뭔지, 누군가를 진심으로 응원한다는 게 뭔지.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진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기. 별 예쁘다. 정말 예쁘네요.
예전에는 별 볼 여유가 없었어요. 항상 고개 숙이고 살았으니까. 지금은요? 지금은 하늘을 볼 수 있어요. 별도 보이고, 구름도 보이고, 새도 보여요. 은혜는 진수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진수 씨,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그래요? 처음 만났을 때는 마치 유령 같았어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지금은 누구보다 살아있어요. 진수는 웃었습니다. 투명인간에서 사람이 된 거죠. 그런 셈이네요. 두 사람은 헌책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얼른 들어가서 쉬세요. 은혜 씨도 네. 그럼 내일 봐요. 내일 봐요. 집에 돌아온 진수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거리. 우리는 40년을 함께 걸었지만 서로 다른 길을 걸었다. 같은 집에 살았지만 다른 세상에 살았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간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로 서로를 보며 걷는다. 이혼은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비로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 사랑의 끝이 미움이 아니라 서로의 행복을 응원하는 것임을 나는 이제야 안다. 시를 다 쓰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이혼을 결심했을 때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렵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건 무너짐이 아니라 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연은 서연대로 자신만의 길을 찾았습니다. 누군가를 억압하는 의사가 아니라 함께하는 치료사가 되었습니다. 진수는 진수대로 투명인간에서 벗어났습니다. 40년간 숨겨뒀던 자신을 꺼내어 비로소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혼이 우리를 망가뜨린 게 아니라 오히려 살렸구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진수야, 오늘 정말 고마웠어. 당신 시를 들으면서 깨달았어. 우리 각자 정말 멋진 사람이 됐다는 거. 앞으로도 서로 응원하자. 친구로서. 진수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고마워. 서연아, 너도 정말 멋진 사람이 됐어. 계속 잘 살자. 우리 각자의 길에서. 진수. 문자를 보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괜찮아. 40년의 결혼, 5년의 분리. 그 긴 시간이 결국 두 사람을 성장시켰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서로를 무너뜨렸지만 떨어져 있으니 서로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진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더 이상 투명하지 않아. 나는 보인다. 들린다. 존재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나는 행복하다. 멀리서 서연도 똑같이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하늘, 같은 별.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곳에서 처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잘 살고 있어. 에필로그 10년 후. 진수는 78세가 되었습니다. 작은 시집을 3권 냈고 지역 문학상도 받았습니다. 헌책방은 이제 진수와 은혜가 함께 운영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